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회기에 걸쳐서 다시 3회기에 만나 뵙게 된 김현숙입니다. 2회기 때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한 활동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의 권리 너무 소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 활동했었죠.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죠? 네. 예, 그러면 그럼 그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아야 될까를 소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법을 연구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인법이 원래 이름이 발달장애인법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긴 이름이 있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데 너무 길어갖고요. 저도 이거를 다 외워서 하려면 힘들기도 하고요. 말을 하다 보면 막 말이 잘못 새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발달장애인법 혹은 발달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달장애인법은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때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달장애, 오늘 제가 여기서 용어를 발달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법 이런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달장애인법에서 법이란 말을 썼는데요. 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예,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다음에 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리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2회차 때 많이 썼어요. 그죠? 권리, 인권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이 바로 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거는 우리가 인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갖고 있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보장이라는 말은요. 권리 보장, 인권 보장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 대충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장이라는 거는 권리 보장, 인권 보장 이런 것은 조금 인권이 조금 미약한 사람에게 인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중. 와, 존중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존중이란 말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존중이 뭐죠? 그러면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존중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 우리 전 시간에 나는 굉장히 소중해요. 나의 권리 소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말로만 해서는. 자, 그러면 존중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속상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것.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쉽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우리 결정이란 말도 많이 쓰죠. 우리가 1회기 때 뭐 자기 결정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는데요. 결정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거죠.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혹은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런 거 다 결정이에요.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왠지 돈가스가 땡기네. 그러면 돈가스를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정하죠. 그것을 바로 결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 메뉴 중에서 돈가스를 하는 거,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돈가스를 정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나 내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도 받고 또 나의 느낌이나 생각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계란에다 얼굴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을 색칠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나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답니다. 우리 그 에코백과 계란처럼, 계란에 그린 그림처럼 조금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서로의 것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나만 내 의견이나 내 느낌만을 자꾸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결정권. 아까 결정이란 건 얘기했죠. 자기라는 건 나란 뜻이고요. 결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선택하고 정하는 것. 권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일을 선택하고 정하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지,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직장에 나갈지, 누구와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성년 후견제? 이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아까 우리 자기결정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먹을지, 반바지를 입을지 긴 바지를 입을지, 빨간 티셔츠를 입을지 흰색 티셔츠를 입을지, 요거는 내가 결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직장은 어디를 어떻게 갈지, 집은 어디에서 살지, 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누구와 어떻게 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뭘 사야 돼.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핸드폰 종류 너무 많네. 어떤 핸드폰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내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성년 후견인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제는요, 내가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함께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것을 성년 후견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려운 말은 이 정도쯤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다가 설명을 하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어려운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그 발달장애인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바로 직업입니다. 예, 직업 우리 굉장히 갖고 싶죠. 예, 그런데 이 직업을 우리가 누구든지 가져야 된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발달장애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직업 가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25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장애인들이 하는 일을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막 힘든 일을 이거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업을 제대로 잘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가 문화가 뭐지? 좀 어려운 말이네요. 예, 제27조에 있는데요. 여가 문화라는 거는 문화, 예술, 여가 활동, 체육 활동 이런 것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문화, 예술, 여가, 체육은 조금 알겠는데 요 말들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가 문화라고 해서 이 여가라는 게 뭘까?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요. 자유시간 이퀄 여가 시간이야 이렇게 돼 있네요. 자유시간은 여가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가 문화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뭔가 즐겁게 뭔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문화, 예술, 뭐 여가, 체육 활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 자, 체육 활동 중에 우리 운동 있죠.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보장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운동도 우리 여가 문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센터에서 뭐 체육 활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가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취미 생활로 뭐 강아지랑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드럼을 치는 분이 있는데 꼭 드럼이 아니래도요.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플룻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거. 요새 우리 좋은 음악 많죠. 그런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취미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뭐 나는 도자기를 빚는 걸 좋아해.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뭐 꽃 같은 거 가꾸는 거 좋아해. 아니면 난 등산 가는 걸 좋아하거든. 이런 거 다 그 안에 취미생활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 다음에 이거 뭐예요? 와, 신나는 여행이네요. 자, 우리 어떻게 우리 여행 많이 다녀오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 꼼짝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니고 있죠. 그런데 올해 올 여름이 시간을 잘 맞췄어야지 됐을 것 같아요. 큰 비가 오고 해서 휴가철에 비가 많이 와서 여행을 못 가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꼭 여름이 아니래도요. 이제 가을이 돼서 여행을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 뭐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 여행도 좋고 비행기를 타던 또 버스 타던 아니면 여기에서처럼 집에 있는 자가용을 타던 어떤 대중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다음에 우리 영화 많이 보시죠? 예, 우리 극장 가는 거 지금은 이제 좀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영화 보는 거 혹은 복지관에서 어떤 센터에서 보는 것보다 역시 이 영화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 혹은 공연을 보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우리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연을 보는 거 혹은 내가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여가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은 이런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도 볼 수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연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권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가 문화는 너무 넓고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가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12조예요. 경찰 조사 재판과 관련된 권리보장. 와,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에 갈 일 별로 없는데요. 예, 그런데 어쩌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피해를 보고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간다 할지라도요. 나는 경찰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리고요, 내가 긴장하고 경찰서 가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아는 것도 잘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긴장하면 말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찰들을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받은 경찰을 경찰서에서 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찰서로 갔는데 막 너무 어려운 말로 조금 무서운 말로 막 말을 하면, 그럴 때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권리예요. 근데 말이 어려우면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를 잘 아는 경찰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전담 경찰관, 이 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우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발달장애인을 잘 아는 경찰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혹은 재판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 조사는요,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봐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못했던, 내가 피해를 봤던 관계없이 나 혼자 가서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긴장을 하면 말하기 어렵고, 또 경찰관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듣기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어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조사를 받으면 조금 내가 마음의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묻는 어려운 말을 그분이 쉽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그분이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예,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댁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맞아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부모님 계시죠? 나는 아빠만 계셔. 그럼 엄마 하면 되고, 나는 엄마만 계신데요. 그러면 아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엄마랑 아빠랑 다 안 계신데, 그러면 다른 가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가족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른 가족이 이모도 있고요, 고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언니나 오빠나 동생도 있을 수 있어요. 형도 있을 수 있고, 누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가 복지관을 다니거나 혹은 내가 어떤 기관에 다닌다 하면은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도 계시겠죠. 우리 성동장애인 복지관을 다닌다 그러면 우리 성동장애인 복지관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 계실 수 있죠. 그런 선생님을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와서 전화로 제가요 오늘 경찰서에 지금 뭐 잘못해서 왔는데요. 좀 와주세요. 그러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안 오실까요? 아니죠. 아마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아마 달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피해를 봤어. 어떤 사람이요 내 돈을 뺏었어요. 나한테 막 심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저 무서운데요. 같이 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싫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마 관장님이 빨리 경찰서부터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 우리 가족분들,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는 직원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이분을 부르지만 보통 때는 이 부모님이나 가족, 선생님 이 정도 부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또 있다는 거,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 관계자라고 합니다. 신뢰라는 거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라는 거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관계자라는 거는 나랑 연관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뢰 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외워두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생님 불러주세요. 부모님 불러주세요. 아니면 우리 형 불러주세요. 우리 할머니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 벌을 받습니다. 예, 무조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이 신뢰관계자를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고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경찰관이 벌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그런 장애인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혼잣말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찰관이요, 이런 신뢰 관계자를 부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사를 할 거면 얘기를 하고 신뢰 관계자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되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 경찰서에서도요,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막 조사를 막 조금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아마 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뢰관계자는 꼭 불러야 된다. 요거 우리의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뢰관계자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관계자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게 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과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할극은요.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을 마트에서 그냥 몰래 먹었나 봐요. 돈을 안 내고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트 주인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마트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간 그런 잘못을 한 분의 사례고요. 또 한 사례는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은 사례예요. 어떤 여성분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자꾸 흘기들기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자꾸 쳐다보고 막 괜히 막 기분 나쁘게 웃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할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긴 경찰서입니다. 제가 경찰이고요. 우리 재호 씨가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돈을 안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트 주인이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돈도 안 내고 먹으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경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뢰관계자를 부르셔야죠. 맞다. 신뢰관계자를 불렀어야지. 죄송합니다. 신뢰관계자를 누구를 부르실 겁니까? 네, 불러주세요. 아빠를 부르셨군요. 네, 바로 이렇게 신뢰관계자를 불러서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재호 씨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한 사람도 무조건 신뢰관계자를 부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성화 씨가 지하철에서 누군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성희롱 한 사람이 걸려서 경찰서에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화 씨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자꾸 쳐다본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셨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조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실내 관계자는요. 맞다. 신뢰 관계자. 네,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신뢰 관계자를 연락을 해서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뢰 관계자 어느 분을 부르시겠어요? 아버님을 부르셨군요. 예, 아버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신뢰 관계자 아버님하고 우리 피해자분하고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과는 소중해요. 자, 잘 보셨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신뢰관계자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신뢰관계자 불러달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뢰관계자 말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불러주세요. 아빠 불러주세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할머니 불러주세요. 요렇게 언니, 누나, 형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잠깐 무엇을 보려고 그럴까요? 바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발달장애인 법에는요. 서울시에는 무조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한 곳을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둬야 된대요. 서울시만 있냐? 아니에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곳에 무조건 한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아까 이제 직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 직원이 근무를 하겠죠.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데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준대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동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이런 낮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누구씨는 이 낮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가셔서 이 낮활동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병원이나 내 건강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살 경우에 그런 집에 관한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잘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다가 얘기를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동네 보면 주민센터 다 있죠. 주민센터 가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한다라고 얘기해요.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연락을 해서 성동구에 사는 누구씨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신청했으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요, 원래는 어디 있냐면 저기 우리 을지로 쪽에 있어요. 시내에 있는데 거기까지 나 못 가는데, 갈 줄 모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성동구 집이 어디세요? 그럼 제가 몇 날 몇 시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 제가 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뭐 선생님이나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나는 난타 가고 싶은데 난타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해요. 정보라는 거는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뭐 공연은 어디서 하고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려주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막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한대요. 자, 아까 경찰서 얘기했죠. 만약에 그 경찰관이나 이웃들이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이 아,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혼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막 혼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우리 성동구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마음 편히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아,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한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혹시 폭력을 당하면요. 나와서 조사를 하고요.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대요. 자, 뭐냐면은요. 원래 내가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은 경찰이 신고를 하죠.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역할극에서도 경찰이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조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일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사를 경찰도 할 수 있고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디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우리 어딜까요? 직장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집에서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무 나는 그 직장에 가면은 막 또 괴롭힘 당할지 무섭고 집에 와도 나 편치 않은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내가 좀 편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 할 때 조사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아까 우리 신뢰관계자 얘기할 때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나 이런 법원의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운 말을 좀 많이 쓴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데 가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을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잘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 관계자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진술조력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조력인은요. 반드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아까 신뢰 관계자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부르면 누가 벌을 받아요? 경찰관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뢰 관계자는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신뢰 관계자 법률 조력인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경찰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뭐 검사한테 얘기해도 되고 아무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불러달라는 소리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진술을 도와주는 법원이나
경찰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진술조력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진술조력인은 자기가 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려운 말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얘기를 못하면 마음 안정을 취해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예, 진술조력인. 혹시 우리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 요거는 아마 조금 이렇게 그런 사건이 조금 이렇게 커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이 혹시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우리 발달장애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굴까요? 우리 뭐 복지관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혹은 또 무슨 우리 직업시설 선생님들 혹은 뭐 직장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그런 교육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치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배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가 잘 여기저기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죠. 그런 곳들의 정보를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난타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타도 있고 또 뭐 직업재활기관도 있고 주간보호활동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없어진 걸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주간활동 서비스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오겠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없어진 거는 이렇게 지우고, 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나 새로 생긴 복지관은 또 이렇게 다시 써놓고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이 나 이거 고민스러운데요, 어려워요, 그런 일 있겠죠. 그럴 때 같이 고민도 해주고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후견인 성년 후견제 얘기했죠. 예, 후견인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엄마나 아빠 계시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후견인을 소개를 해서 그 후견인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내 삶을 잘 결정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란 것을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후견자를 만나서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인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과 잘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년 후견이라는 것은요, 우리 공공후견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과 관련된 거, 건강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친구 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어떤 폭력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아무나 성년 후견제, 공공 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공공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 이용해요. 그래서 20살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다른 보호자님들이 이 후견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은 우리 어른들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어떤 폭력을 당했어.
누가 나를 보고 욕했어, 나를 때렸어, 누가 내 몸을 만졌어, 자꾸 나를 괴롭혀, 이럴 때는요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된대요. 길 가다가 누가 발달장애인 때렸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신고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은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근데 어디다 신고를 하냐면 이렇게 경찰서나 발달장애 지원센터에다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지관, 우리 복지관,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만약에 누가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관장님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도 만약에 폭력당한 걸 알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요. 의사나 소방대원,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뭐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말고 다른 센터들, 여러 우리 이용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뭐 배우러 다니는 학원들, 이런 것들도 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내가 이거를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어때요? 이것도 우리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조항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고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24조에 발달장애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런 곳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편안하게 잘 좀 쉬운 말로 또 너무 빨리빨리 막 이렇게 재촉하면 우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꾸 화가 나요. 그래서 자꾸 내가 좀 안 좋은 행동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 왜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그 화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 또 주변에서 어떻게 화를 나지 않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 바로 행동발달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요, 이렇게 한양대학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마음 편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치과도 이 서울대학병원에도 있고요. 왕십리에 가면은 우리 장애인 치과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돌봐주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병원들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행동을 좀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진료 코디네이터는 뭐냐면, 진료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치료받는 거, 그런 걸 진료라고 하죠. 그런 치료를 받을 때 코디네이터라는 것은요,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진료를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 코디네이터가 처음 내가 병원을 가서 접수하는 것부터 끝까지 계산하는 데까지 해서 도와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어때요? 우리 그런 병원 가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있지만 내가 혼자 병원을 가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분이 계시면 어때요? 마음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치료를 잘 받고 올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의료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특히나 행동발달지원센터에서는요, 무슨 행동치료나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다른 조항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기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은 바로 다 우리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아까 보장이라는 말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발달장애인 법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또 국가에서 보장을 하려면 우리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 있겠죠. 바로 그 기관이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이 이러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 인권교육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권리, 나의 권리 너무 중요하고 나의 권리 중요해, 너의 권리 중요해. 또 우리의 권리 모두 중요해.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우리 집에서,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성동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전부 권리를 보장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소중해요.